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질만큼 지식 PD 고소입니다. 오늘은 미래 데이터 센터를 위한 크로스 클라우드 플랫폼 이란 주제로 VMware 신종희 사장님 게스트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VMware 신종호입니다. 네. 아까 저 영상이 네. 호텔 관련돼 가지고 호텔 앱 네. 굉장히 뭐 직관적으로 잘 오늘의 주제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들을 짧은 동영상이지만 네네.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내용으로 네.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우리가 기획하고 뭔가 운영하더라도 백엔드 쪽에 그것이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상관없이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클라우드가 지금 어떻습니까? 신 이사님, 그 필드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지금 시장이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일단 국내 고객분들이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네. 앞으로 작년부터 이제, 많이 좀 확 올라간 것 같죠? 좀 느낌이.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뭐 비즈니스 요인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이 많이 활용이 되면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네네.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네.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제 오늘 이제 VMware가 이 VMware 비전이지 않습니까? 예. 클라우드한 앱을 자유롭게 실행, 관리, 연결 및 보안 적용한다. 네. 이거 좀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예,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네네. 일단 그 오늘날의 그 비즈니스들이 상당히 그 모빌리티를 요구하고 있고 네. 그 모빌리티에 따른 이제 보안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를 검토하실 때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이제 검토를 하시고요. 네. 퍼블릭 클라우드도 검토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이나 아니면 보안적인 요소 때문에 네. 각각 일종의 이제 사일로 같은 형태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약간 조금 제약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20세기에 네. 일반 IT 시스템도 사일로가 존재했잖아요. 맞습니다.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클라우드도 그런가 보죠,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VMware가 이 가상화, 그다음에 네. 클라우드 비즈니스 한 지가 이제 거의 20년이 돼 가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최초의 가상화를 말씀을 드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네. 센터에 있는 모든 장비들에 대한 사일로를 없애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음. 근데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가상화 클라우드 적용했습니다만 네. 이제 또 다른 사일로가 아. 클라우드 간에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제 VMware는 네. 또 다른 이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사일로된 클라우드를 다시 묶어주는 그런 크로스 클라우드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일로된 클라우드가 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거죠? 예.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도 당연히 그렇고요. 왜냐하면 네. 각각의 업체마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 네.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도 약간의 연동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VMware는 올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직관적으로 네. 크로스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새롭게 내놓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국내에 이게 오픈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십니까? 일단 크로스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저희가 일종의 비전 전략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포한 거고요. 이미. 예, 네네.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첫 번째는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준비하기 위한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제가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전자인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현재 네. 오늘자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축 가능한 솔루션이 네. 되겠고요. 네네.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릴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는 저희가 올해 하반기쯤에 런칭을 하면서 실제 고객분들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어떤 하이브리드로 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일단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이제 이건 클라우드 제품은 아닌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건 새로운 제품은 아니고요. 네. VMware가 그 작년에 토크 IT에서도 네. 많은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스토리지 가상화와 네트워크 가상화를 기존의 서버 가상화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놓은 새로운 솔루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과거에 그 데이터 센터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실 때 서버 가상화에 대한 관점을 주로 하시면서 네. 네트워크나 스토리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놓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새로운 패키지로 내놓은 거고요. 뒤에서 말씀을 드릴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네. 말 그대로 이제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솔루션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VMware가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네, 이런 맞습니다. 용어를 처음 이제 네.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걸 선도하셨고 이것을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토리지 가상화라든지 네. 네트워크 가상화, 네. 뭐 서버 가상화 다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실제로 그러면 그 국내에 이런 식의 컨셉으로 지금 뭐 이렇게 구축이 된 그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네. 이제 국내 고객들의 상황을 보면요. 네. 사실 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저희가 올해 새롭게 내놓은 솔루션 패키지고요. 네네. 이 vSphere는 아시는 것처럼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20년이 네. 다 돼가는 솔루션이고요. 네. 저희가 vSAN이나 NSX는 한 3, 4년 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vSphere, 네. NSX, vSAN을 각각의 솔루션으로 가지고 고객분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고객들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저희가 새롭게 나온 솔루션이 아니고 기존에 나온 솔루션들을 고객분들이 네. 완벽한 SDDC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과도기에서 필요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쓰는 고객들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올해 하반기에 나올 그죠? VMware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 네네. 네, 이거 이제 프리뷰인 거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고편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그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 나눴던 바와 같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많은 고객들이 아까 호텔 그 예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다양한 업무의 요건 때문에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그렇죠. 쓰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VMware 환경에 온프레미스를 쓰는 고객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뭐 글로벌한 네.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해외 지사는 뭐 다른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 고객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를 써서 효율화를 가져왔지만 이 클라우드 간의 연계에서는 아직까지도 기술적인 여러 가지 네.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간의 여러 가지 연계, 네. 운영 측면에서 많은 애로사항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간의 뭔가 데이터의 흐름이라든지 네. 그죠?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애플리케이션 네. 이런 것들에 우리 옛날 20세기의 일반 솔루션처럼 네.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나올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전체 한번 아키텍처 구성을 한번 볼까요? 네. 밑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건가요? 밑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 기본적으로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네네.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네, 되고요. 요소도 있고요. 이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네. 현재 이제 VMware 솔루션 패키지여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vSphere 기반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도 구축이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서도 보시는 것처럼 현재 IBM 클라우드에도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네. 들어갑니다. 블루믹스에도. 네, 네네. 블루믹스. 네. 정확히 아시네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테크놀로지 프리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그 옆에 있는 아마존 AWS에도 저희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완벽한 어떤 구성, 그다음에 운영을 보시려면 사실 저희가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실제적인 거를 보시게 될 거고요. 현재는 뭐 저희 표현으로는 테크놀로지 프리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네. 저희 일반인들이 많이 얘기들 하고 계시는 베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글로벌하게 많은 고객분들이 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환경 하에 그리고 주로 말씀을 드릴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네. 실제적으로 현재 그들의 클라우드 환경 간의 연계, 운영,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이 뭐 IBM하고 AWS뿐만 아니라 나중에 애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겠죠?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IBM 클라우드에는 현재 네. 저희가 이 서비스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구축 가능하고요. 네.
이제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이제 하반기에 나오게 되면서 그 시점에 아마 AWS 안에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같이 아마 론칭이 될 겁니다. 네네. 그리고 내년에 어떤 로드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또 다른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네. GCP라고 표현합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과 MS의 애저도 같이 저희가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VM의 어떤 가상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일한 것들이 이제 퍼블릭에도 똑같이 이제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간에 뭔가 호환성이라든지 아까 이런 것들이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고도 될 수 있도록 그게 핵심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실제 UI인가 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테크놀로지 프리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베타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 VMware 사이트 가면 이거를 테스트나 해볼 수가 있는 겁니까? 현재는 일단은 저희가 특정 고객들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여서 저희가 이제 실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실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데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캡처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 클라우드, 크로스 클라우드를 쓰시다 보면은 기본적인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스테이터스가 상당히 기본적으로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클라우드별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리소스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비용이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기본적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구글이 이제 B2B 쪽에도 진출을 한다는 겁니까? 아마존처럼? 예, 그렇습니다. 조금, 사실 현재도 있긴 합니다만, 조금. 그렇죠. 지금은 좀 약간 B2C가 개인적인 것들이지. 사실 아시는 것처럼 AWS가 현재 이제 국내에서 많이 회자되고 고객분들이 이제 검토 대상이 되는 것도, VMware도 사실 과거에 V클라우드 에어라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었고요. 맞아요. 아마존도, 있었고, 이제 구글도 있었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은 AWS는 국내 데이터 센터 그들의 표현으로 리즌 그다음에 존이라고 표현하는데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것 같고요. 구글도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도 지금 앞으로 더욱더 이제 뭔가 이런 B2B 쪽에 B2B 아마존과 유사하게 이런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예견이 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 이제 내년에 저희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제 연동이 될 텐데, 이제 구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VMware의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레버리지가 이제 되겠죠. 예를 들면 온프레미스에 있던 기존의 VMware 환경을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리다만,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더 구글이 또 VMware처럼 기업의 환경을 잘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색 그런 거지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클라우드 생태계도 어느 한쪽이 독점하지 않고 이렇게 좀 많은 강자들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면 좋죠.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아시는 것처럼 VMware가 처음에 가상화 솔루션을 내놓은 것도 사실 대부분의 IT 업체들은 싫었던 솔루션이죠.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의 어떤 비용 효율화나 관리의 편의성을 이제 추구하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조금 VMware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요. 이제 데이터 센터 환경이 클라우드로 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간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VMware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 어떠한 벤더들보다도 빠르게 이러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인데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용 분석에 대해서도 이제 VMware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 캡처는 이제 AWS만 나왔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클라우드도 가능할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그러면 내가 어떤 그 클라우드 사용의 비용 최적화를 위해 가지고 여기서 그런 걸
추천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일단은 이게 그 대시보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고객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예, 네. 말 그대로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네. 뭐 쓰고 있는데 네네.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대시보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예, 고객분들이 그 대시보드를 가지고 네. 이제 비용 분석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예,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를 쓸 수 있도록 예, 저희가 가이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트워크 보안, 뭐 뺄래 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네. 요소들이죠. 맞습니다. 네. 예. 사실 그 클라우드 간의 연결이 어려운 부분은 일단 기술적인 호환성이 부족해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연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를 뭐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라고 여쭤보시면 보안이 그렇죠. 예, 넘버원이거든요. 그래서 VMware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 작년에 토크 IT를 통해서 저희가 VMware NSX라는 걸 소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NSX를 근간으로 해서 그 클라우드 간의 연결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네. 그리고 그 NSX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안 또 구성 요소를 통해서 보안도 해결해 주고자 저희가.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으로 보다 안전하게 네트워크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글화가 조금 애매해서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트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고요. 마이크로는 조금 세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클라우드들이 이제 멀티 테넌트 이것도 이제 그렇죠. 한국어로 바꾸고 어려워서 멀티 테넌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을 거예요. 다들 시청자 정도 수준이라면 그렇죠.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아껴봤나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자기만의 영역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보안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보안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이라면 어떤 관점인 거죠, 이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이 되다 보니까 네트워크도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나 그런 걸 통한 게 아니라 요즘에 얘기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로 됩니다. 이게 장비가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리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저희가 가시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VMware가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클라우드 안에서의 네트워크 패킷의 흐름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VMware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AWS로 가는 어떤 패킷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시성을 가지고 고객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자 하는 게 VMware의 기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모빌리티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 할 수 있도록. 사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면 기본이 그렇죠? 돼야 되겠죠. 사실 아시는 것처럼 VMware가 서버 가상화를 내놓고 고객분들이나 시장에서 가장 환호했던 부분이 저희 V모션이라는 거였습니다. V모션이 특정 서버에 있던 혹은 특정 스토리지에 있던 VM이 다른 쪽 서버, 다른 쪽 스토리지 넘어가는 거였고 핵심적인 게 다른 벤더의 서버, 다른 벤더의 스토리지라고 하더라도 VM이 자유자재로 넘어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있는 IT 자원에 대해서 사일로를 없앴던 건데 현재는 이 클라우드 간에는 약간 뭐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VM들이 자유자재로 클라우드 간에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또다시 아마 환호할 만한 그런 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사용자 단에서, 수요처 입장에서. 지금 그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시면서 고객분들이 가장 또 염려하시는 게 맞아요. 뭐 락인이라는 맞아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어딘가를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빠져나올 때 일종의 세금을 통행세를 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통행세를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를 들어가시든 내가 비즈니스의 요건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제가 봤을 때는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예, 고객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예, 네.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클라우드가 되면서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네, 것 같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지금도 사실 그 마이그레이션이 뭐 클라우드 업체들마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오프라인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고비용이 들 것도 네. 있습니다만,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비용, 그다음에 네. 관리,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VMware 엔지니어나 어떤 그 클라우드의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직접 쓰는 유저 인터페이스거든요. 네네네. 예, 여기서 바로 그냥 사용자가 임의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상당히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예, 어떤 벤더의 도움 없이, 업체의 네. 도움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예, 운영 어떤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프라이빗하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이렇게 이제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뭐 통합이라든지 이주가 가능하게 하려면 또 이제 구성 요소들로 아까 뭐 스토리지 가상화지, 네. 네트워크 가상화 이런 것들도 이제 제대로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발전되고 있는지 그 점 네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그 VMware가 올해 새롭게 시작한 어떤 비전 전략이 크로스 클라우드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크로스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사실 그 현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러니까 온프레미스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필수적인 네. 요건이 되는 거고요. 네네. 이제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제 다른 예, 퍼블릭 클라우드와의 연계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그다음에 네. 네트워크적인 연결, 그다음에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네. 호환성을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SAN이라는 스토리지 가상 솔루션이 있고 네. NSX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vSAN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vSAN이라는 솔루션은 요즘에 많이 회제되고 있는 HCI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별도의 외장 스토리를 썼는데 예, 스토리지가 존재했건 했는데 요즘에는 서버를 이용한 예, 스토리지 가상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게 성장률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트너에서 보니까 2017년까지 네. 이런 VCN으로 한 30% 정도를 예측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VCN의 최근에 어떤 그런 특징이랄까요? 몇 네네.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예, 일단 뭐 작년 토크IT에서도 vSAN이 다뤄져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vSAN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vSAN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작년에 저희 고피디님께서 네. 하셨던 예, vSAN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조금 봐주시면은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업데이트된 내용들만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현재 6.6 버전이 나왔습니다. 6.6 버전이 나오면서 저희가 올 플래시에 대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저희가 단순히 이제 올 플래시를 제공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올 플래시를 쓰시기 위해서는 조금 vSAN 라이센스 중에 높은 버전의 라이센스를 사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vSAN의 가장 낮은 버전을 사셔도 올 플래시를 쓸 수 있게끔 넣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압축이나 그다음에 중복 제거, 그다음에 네네. 최근에는 인크립션이라는 기존의 외장형 스토리지에서 많이들 제공됐던 기능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 안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실공히 이제 스토리지를 검토하실 때 이런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의 스토리를 쓰셔도 네. 기존의 외장형 스토리 쓰는 어떤 그런 형식이나 운영 방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한마디로 있겠습니다. 좀 성능과 편의성 면에서 네. 두 개 다 이제 좋아진 거죠.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뭐 이것도 이제 확장성 같은 것들, 네. 그죠? 네. 이게 그 서버 기반의 스토리지다 보니까 서버가 늘어나면은 스토리지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사용자가 뭐 용량을 늘리고 싶지 않아도 네. 성능을 늘리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용량도 늘고 성능도 느는 아키텍처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가성비가 좋은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자, 이것이 이제 가장 적용될 분야 중에서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네네. 이 지금 네 가지 분야를 꼽으신 거죠? 네네. 네네. 그 가장 많이들 이제 고려하시는 부분이 VDI 부분입니다. 네네. 이제 VDI를 상당히 이제 검토를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도 구매를 하셔야 되고 또 외장형 스토리지도 구매를 하셔야 됐었어요, 과거에. 근데 저희가 이제 비용 검토를 해보면은 그 외장형 스토리지 구매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서버 안에 스토리지가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VDI에 대한 그런 TCO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절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스토리지 비용 때문에 VDI를 구축 못했던 맞아요. 고객분들은 조금 더 그렇죠. 편하신 마음으로 VDI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플래시 같은 스토리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미션 크리티컬, 뭐 비즈니스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들도 이제 같이 올릴 수 있는 법이 됐습니다. 사실 그 몇 년 전에 가상 데스크탑 나왔을 때 개념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사실 해보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든다. 네,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 포인트 지금 굉장히 많이 없어진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네트워크 가상화 쪽 보도록 할까요? NSX. 네네. 예, 그 NSX도 작년에 토크화이트에서 다뤄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뭐 다시 보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업데이트된 내용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자료는 그 가트너에서 매해 그 업체 혹은 각각의 제품별로 그 매직 쿼드런트라는 형태로 각각의 업체에 대한 평가를 내놓게 합니다. 근데 그 보시는 자료는 조금 흥미로운 자료이긴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자료의 제목은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에 대한 평가예요. 이게 뭐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가 아니고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될 때 어떠한 업체들이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정리해 놓으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그 고객분들이 많이 검토를 하셨던 시스코. 그 다음에 아리스타, 그 다음에 델과 더불어 보시는 것처럼 VM웨어를 상당히 선두 업체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VM웨어의 NSX라는 게 단순히 뭔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뭔가 틈새 시장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솔루션은 아니고요. 이제는 이런 많은 평가 기관에서 이제는 NSX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어떤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솔루션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NSX의 그 여러 가지 컴포넌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구성서 보도록 할까요? 맞습니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서버 가상화인 vSphere가 이제 서버에 설치가 되는데 그 vSphere가 설치가 될 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 중간에 있는 부분에 약간 하늘색 보시면은 로지컬 스위치 하이퍼바이저 커널 모듈이라고 있죠. 그래서 하이퍼바이저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모듈들이에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가 설치가 되면은 스위치, 그다음에 분산 라우터, 분산 방화벽들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하이퍼바이저 커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성능 저하 별로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거죠. 일단 성능에 대한 간섭이 없고요. 그다음에 확장성, 그다음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엣지 서비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엣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상 머신 형태로 구축을 해야 되고 이건 저희가 이제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뭐 DHCP, NAT, 로드 밸런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퍼바이저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다음에 버추얼 어플라이언스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말 그대로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들이 필요하고요. 그것도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하기 위한 기본적인 콘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하이퍼바이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 하이퍼바이저 클라우드 환경을 벗어나는 이제 서비스들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를 탑재를 해서 이제 엣지 서비스를 통해서 외부로 통신이 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하이퍼바이저 커널 모듈 이것이 계속해서 또 발전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는 vSpec 6.5고요. 네. 6.5 안에 이제 NSX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6.6, 7.0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네. 고객들의 요구 사항들 많이 담아서 그렇죠.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자, 한번 각 요소별을 보도록 할까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작년에 많이 저희가 언급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기본적인 네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바이저 안에 기본적인 네트워크 스위치가 네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 물리적인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서 통신했던 부분들이 많이 감소되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들이 기본적으로 줄면서 네. 과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뭐 라우터도 기본적인 아주 네, 코어 라우터입니다. 요소인 그래서 거고요.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디스트리뷰티드 분산 로지컬 라우터고요. 네. 이 라우터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가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를 통신하기 위해서 뭔가 중간에서 그런 말 그대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건데 이 SDN, 이제 NSX 환경에서는 각각의 그 호스트, 각각의 하이퍼바이저들이 각각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호스트 안에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는 게이트웨이 필요 없이 연결이 되고 네. 이제 다른 호스트로 뭔가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면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라우팅이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분산 라우팅을 통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라우터들을 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는 거죠. 네. 나도 요즘 보면 뭐 디지털 트윈이란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에 있는 것이 다 똑같이 로지컬하게 네. 다 하나씩 표식이 생긴다. 네네. 뭐 이게 또 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는 네. 용어고요. 이제 사실 뭐 조금 뭐 이렇게 확장성은 아직 조금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제가 봤을 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클라우드로 가게 되고 그렇죠. 이게 멀티 클라우드, 크로스 클라우드 되다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의 디펜던시가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다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기능 중에 이제 방화벽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퍼바이저 안에 있는 커널 모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보안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외부하고의 이제 엣지 쪽이죠? 네, 맞습니다. 이 VPN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그 주제가 크로스 클라우드 플랫폼, 그다음에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크로스하기 위해서 연결이 필요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결이 편하지만 또 연결 간의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VPN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NSX 안에 있는 VPN을 통해서 연결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크로스 클라우드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 크로스 클라우드 간의 연결은 이 NSX VPN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에 있습니다만 현재 고객의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결이 될 때 이 NSX의 VPN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은 이제 보안적인 요소들이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VPN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그 VM웨어에 이런 인프라가 없으면 이것을 뭐 사용자가 만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특정한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에 락인돼서 뭔가 쓸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호환성의 이슈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간의 호환은 뭐 펌웨어 버전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런 뭐 제너레이션이 어떻고 이런 걸 많이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양쪽을 똑같이 하드웨어적으로 맞추려면은 고객분들은 비용이 2배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과거에 사실 DR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벤더들은 약간 많이 좋아했던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DR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덕션과 재보고 센터가 거의 미러링으로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사실 똑같은 장비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편하게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고객분들이 그렇게 구축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인 이슈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락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이 상당히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객분들이 자체 써도 됩니다만 이렇게 검증된 솔루션을 쓰시면은 조금 더
예, 보안적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제는 뭐 시대가 투명한 시대고 하니까 모든 것은 다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많은 고객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쓰는 이유도 예, 사실 코스트 때문에 쓰는 예,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런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면서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코스트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캐펙스라고 하는 투자 비용에 대한 관점을 두셨는데 이제 이게 엮이고 뭔가 유연해야 되고 유연해지면서 그렇죠. 이제 VM웨어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20여 년 동안 말씀드렸던 오펙스라고 하는 운영 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는 예,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런 여러 어떤 가치들이죠, 그죠? 네, 이걸로 맞습니다. 가치들. 예,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말씀드렸고, 자동화는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이고요, 자동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재해복구도 어차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해복구 맨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는 연결성 제공이 이게 하나의 일맥상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가 우리나라에 아직 뭐 서버 가상화만큼 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뭐 걸림돌이 좀 제거가 되고 갈 것 같습니까?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이제 그 과거를 어차피 이제 저희가 역사에서 이제 미래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죠. 이제 VM웨어가 2006년부터 서버 가상을 비즈니스 했는데 실제 고객분들이 저희 솔루션들에 대해서 들으시고 많이들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이제 좀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서버들을 이제 검토를 하실 때 대부분 고객분들이 그 서버를 교체할 때 많이 서버 가상화를 하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내구 연한도 남아 있고 감가상각이 남아 있는 서버를 가상화하면은 이게 자원 낭비가 되거든요. VM웨어는 효율화라고 얘기하지만 돈 주고 산 거를 그리고 또 위에다 기한을 못 받잖아요. 위에서 사장님 CFO가 아까 작년에 샀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저희가 봤을 때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어요. 그 주기가. 그렇죠. 그리고 그 3년에서 5년 동안도 고객분들은 많은 POC를 하셨고요. 왜냐면은 당장 이렇게 도입할 수 없으니까 고객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기술 검토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 5년 지난다음에는 서버 가상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서버가 교체되면은 당연히 서버 가상화 해야 되는 거로는 알고 계세요. NSX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NSX도 저희가 이런 좋은 밸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서 다 또 이렇게 네트워크나 보안 장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VM웨어가 이제 이런 좋은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써오시던 장비들이 약간은 조금 또 고객 입장에서는 또 버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서버 가상화의 어떤 그런 학습에서 봤듯이 이것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올해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NSX가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시장에 도입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뭐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대개체 부분, 그다음에 요즘에 그 데이터 센터들이 새롭게 많이들 검토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요즘에 뭐 공공기관들이 많이 지방으로 이전하시면서 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기업에서 데이터 센터를 뭐 이렇게 많이들 검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NSX를 많이 쓰고 있는 고객분들도 사실 그런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년 내에 과거에 서버 가상화가 시장에서 검증됐듯이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랩업 해주시고 이제 Q&A 갖도록 하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크로스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비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크로스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효율적으로 이제 쉽게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의 기본적인 요소인 vSphere, 뭐 vSAN, NSX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론칭은 안 됐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론칭이 될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V모션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VM웨어의 기본적인 크로스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통해서 고객분들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분명히 입을 거다라고 VMware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저희가 아직 조금 그 테크놀로지 프리뷰 기간이어서 충분히 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다음 토크 IT 네. 때에는 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현실화된 뭐 데모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는 네.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사님 답변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 하시면 한 분 좀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분한테는 오늘 플렉서블 라이브 캠 보여드릴게요. 자, 김철님, NSX 구축 후에 기존 네트워크 레벨의 보안 장비 활용에 대한 권장 사항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NSX에 들어가 있는 저희가 네트워크나 보안에 대한 것들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네. 고객분들이 처음 하는 일성이 이제 지금 같은 질문들이에요. 네네. 기존에 우리가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를 잘 써왔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 NSX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고객분들이 모든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인프라를 다 클라우드로 가시지는 않았거든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도 일부 쓰시고 물리적인 부분도 여전히 쓰고 계십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한국의 데이터 센터는 물리적인 게 훨씬 더 많으시죠.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물리적인 네트워크와 보안 장비를 쓰고 계신데 저희가 그런 네트워크와 보안 장비 간에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업체들과 얼라이언스를 맺고 저희의 창에서 혹은 그들의 창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되고 있고 관련된 화이트 페이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어떤 제품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VMware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고 혹시 VMware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관련된 자료를 추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태호님, 클라우드 간의 연동 시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한 자료나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이게 사실 아직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클라우드 간의 연동을 많이 한 고객분들은 없으세요. 네. 사실 저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연결성, 보안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클라우드를 연결하셔서 이제 하이브리드를 쓰시는 고객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점들이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정리된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현수님, SDN이나 NFV 벤더와의 협력 방안이 있으신지요? 아토리서치와 협업 방안도 있으신지요? 아토리서치는 국내 이제 벤처 기업인 거고요. 네네. 일반적인 SDN과 NFV 벤더와 협력 방안이 있으신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른 SDN 벤더와는 경쟁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클라우드도 시장이 많이 이렇게 올라왔고 클라우드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고객들의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 같은 벤더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크로스 클라우드가 나왔는데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SDN은 시장이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VMware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경쟁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SDN과는 저희가 이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FV는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vCloud NFV라는 또 솔루션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vCloud NFV라는 솔루션 패키지를 통해서 이름 자체도 알 수 있듯이 NFV를 vCloud에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vCloud NFV를 통한 NFV 벤더와의 협력은 당연히 현재 있고요. 저희가 NFV에서 많은 이런 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도 저희가 다 인증이 되고 있고 아토리 리서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솔루션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오픈 스택과의 협업하는 방안도 있고요. 여러 이제 서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협업이라는 거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래열님, 클라우드 간에 마이그레이션이 된다고 하셨는데, 분명 제약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간의 연결 제약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제가 크로스 클라우드 아키텍처 말씀드렸고,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그 고객 환경에 그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AWS나 IBM이나 구글이나 MS로 가실 텐데 그들의 클라우드 안에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구축하면은 어차피 같은 제품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호환성의 문제는 없고요. 물론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중간에서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통행에 관련된 네네.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테크놀로지 프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검증 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지규님, 클라우드 서비스 변화에 따라서 네트워크 기능을 실시간으로 변경 및 대응이 가능한지요? 네네, 가능합니다. 네. 이게 결국은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론칭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화면을 보여드리는 못했는데요. 네.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들어가면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탭이 있고 네.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VMware의 많은 네트워크나 보안 기능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윤구님, NFV 기반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비스 체인 구성은 어떤지요? 표준 오픈스택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VMware가 사실 그 오픈스택 파운데이션 안에 저희가 그 멤버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그 VMware 인티그레이티드 오픈스택이라고 해서 별도의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오픈스택과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오픈스택을 가지고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얼마만큼 진행되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네. 약간의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술적인 차이를 통한 고객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제약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류지원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기종 간의 클라우드 환경의 결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까 제가 그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씀을 드릴 때,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슬라이드를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한 거는 결국은 고객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 고객분들이 그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엑셀 작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라우드 했는데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크로스 클라우드를 안 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다 안 하시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뭔가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게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 내용 보시면 더 좋은 방송하는 반영하겠고요. 이규면님,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모두에서 컴퓨팅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창을 제공하는지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아까 제가 많은 창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실제 현재 베타 기간이어서 제가 직접 로그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게 말 그대로 그것이 그리고 창이고요. 그것이 인프라의 성능만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프라에서 구동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지요? 네, 상당히 그 조회가 있으신 분 같은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가 저희가 이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아까 자료에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모니터링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가능한 이유가 사실 저희가
그런 온프레미스 솔루션으로 vRealize 오퍼레이션이라는 솔루션이 있고 네. 그 vRealize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현재 어플리케이션의 성능도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현재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혜경님,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는 측정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네트워크 가상화는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크 양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아까 그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제가 그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원형이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대한 패킷 그런 데이터량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그 상세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은 저희가 온프레미스로 제공되고 있는 vRealize 네트워크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은 구글 창에서 네. 예, vRealize 네트워크 인사이트라는 걸 치시면은 네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예,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들어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신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듣다가 다른 업무 때문에 중간에 못 들었다든지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한 이틀 뒤쯤에 토크IT 검색창에 오늘 한 요 내용을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기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박한지님,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온프리미스의 가상 머신을 다운타임 없이 클라우드로 가는 것이 가능한지요? 최소한 얼마 정도 대역폭이 보장되어야 하는 건지요? 마이그레이션 동안 해당 커넥션에 대한 보안이 지원되는지요? 아마 이분도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 같아요. 네네네.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오늘 주요 주제는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 모빌리티라는 네.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화면을 보여드렸죠. 네. 예, 거기서 이제 V모션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시는 것처럼 V모션은 다운타임 없는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저희가 네. 뭐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하고 또 제가 NSX에서 VPN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사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과 예, 거기에 NSX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SSL VPN, IPsec VPN, L2 VPN 예, 다 지원됩니다. 네. 조태구님, VM웨어와 클라우드를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웹 보안과 리모트 액세스 권한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특별한 정책이나 이중화 등을 통한 보안 정책 구현이 되고 있는지요? 예, 이것도 가능하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SSL VPN이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SSL VPN을 통해서 사용자가 클라우드로 접속하기 위한 저희가 보안을 해결하고 있고요. 네. 예, 다 됩니다. 예. 그다음에 조태구님은 크로스 클라우드 구성을 하려면 다이렉트 링크는 필수인지요? 네, 상당히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VM웨어가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제 그 온프레미스에 있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과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이제 AWS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도 있는데 그들의 클라우드 환경 안에는 VM웨어에 이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들어갑니다. 근데 네. 결국은 아까 제가 잠깐 뭐 통행에 대한 거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은 그 고객의 데이터 센터와 사실 이제는 그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 들어갑니다만 저희 데이터 센터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AWS나 IBM이나 구글이나 네. 그들과 연결을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 주신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저희가 예, 테크놀로지 프리뷰를 통해서 말 그대로 기술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요 부분은 뭐 필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이게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예, 정확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동아님, 특별히 고객이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궁합이 잘 맞는 클라우드 제품이 있는지요? VM웨어하고. 이게 지금 제품이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서비스겠죠? 예, 서비스를 네, 말씀하시는 서비스. 거겠죠. 네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크로스기 그 때문에 뭐 크로스 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네. 말씀드렸고 이게 많은 업체들이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시기에 따라서 이제 시점의 어떤 봅니다. 그래서 네. 올해 빨리 하셔야 되는 고객분들은
뭐 저희가 지원되는 한 2가지 정도로 검토를 하실 거고요. 내년까지 가면 4개 정도가 될 텐데, 요거는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6년부터 서버 가상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 고객분들이 그런 질문 하셨어요. VMware가 서버에 깔리는데, IBM 서버랑 궁합이 잘 맞나요? HP 서버랑 맞나요? 델이, 똑같은 질문이고요. 저희는, 다 잘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고. 예, 그렇죠? 그래야 되고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김수열님, 나스닥의 NFV SDN 구축 사례는 우리나라 코스닥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일단 이것은 어떤 사례인지 저는 모르겠고. 네,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게, 네네.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네. 이게 지금 코스닥, 나스닥인데, 사실,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걸 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NYSE라고 그러죠. 네. NYSE가 뉴욕 증권거래소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현재 저희 VMware 환경으로 되어 있고요. 예, 국내에, 이건 말하기 좀 민감한데, 네. 비슷한 업체가 있습니다. 네, 네, 뉴욕 증권거래소와 비슷한 업체가 있는데, 네. 거기도, 저희 VMware 환경 위에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은, 적용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그 신조 기사님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질문의 자료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는 거였고요. 네. 이사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조금 수준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질문들이 상당히 조금 다 고급져가지고요. 제가 좀 고르기 힘든데 제가 한 분을 심사숙고 끝에 한번 골랐습니다. 서윤수님. 네네. 서윤수님으로. 알겠습니다. 자, 서윤수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은 저희가 경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마저 마치면 고맙겠고요. 이사님 마지막 한 말씀 마쳐갈까요? 네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질문들 보니까 상당히 클라우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아마 검토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많은 어떤 궁금증들, 그다음에 많은 요구 사항들을 VM웨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크로스 클라우드 아키텍처라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와의 연결 부분들이 그때 이제 공식으로 나올 텐데 그때 조금 오픈이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는데 여러 가지 업체도 계실 건데 그다음에 고객도 계실 텐데 다양한 기술 검토 비즈니스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이걸로 토크IT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비 그쳤으니까 잠깐 한번 이제 나가셔가지고 좀 황사 오기 전에 공기 좀 마시고 일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